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GPT 제너레이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과거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 당시의 충격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특별한 AI로 인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별게 없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고 지내온 것 같은데, 드디어 AI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AI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지만, AI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AI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나온 챗 GPT를 경험을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년 내에 사무 업무직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타격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AI가 어떤 변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30년 이후, 그러니까 내 세대에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닌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AI가 단순 업무직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거는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영역이 AI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해 보는 챗 GPT의 그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겨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챗 GPT는 여러 AI 종류 중에 하나의 종류에 불과한 거예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브랜드명이 챗 GPT가 되는 것이고, 구글은 바드, 바이두는 어니봇, 네이버는 서치 GPT, 그리고 MS에서 AI 인턴을 출시했는데 그런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GPT는 사전에 훈련된 생성 변형기,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성해서 변형시키는 그런 기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일은 끝났다. 이 GPT를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일의 방식, 이런 거는 끝났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인간의 역량, 그것에 대한 관점도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여러 다양한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사무 업무로 이제 한정을 지어 볼게요. 사무 업무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량, 여튼 데이터를 판단하고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사무직에서 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요약하고 배열하고 정리합니다. 구성을 하는 거죠. 이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한 역량이죠. 아주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요약 정리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재료로 해서 글을 쓰는 거죠. 기획안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또는 PPT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글쓰기잖아요.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구성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획을 해서 구성을 하고 그 결과물로 글을 쓰는 거,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다양한 GPT가 가장 잘 해내고 있습니다. GPT한테는 거의 껌인 거죠.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데이터 수집해서 요약, 배열, 정리, 인사이트, 의미, 그리고 글 써서 기획서, PPT, 일주일 내내 할 일을 이런 GPT는 거의 몇 초 만에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일이냐
AI의 일이냐? AI의 일도 결국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AI를 내가 이용했다면 바로 나의 일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AI의 결과물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런 경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이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인간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까? AI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까? AI 판사가 높게 나옵니다. 40 몇 프로 나오고 인간 판사는 30 몇 프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인간 의사보다 AI 의사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그 AI의 판결이나 AI의 질병 판단도 인간의 질문과 관여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사실 뭐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당연한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슈퍼 인재와 사라질 사무직, 이거를 AI 디바이드로 명명해 볼 수 있는데, 자,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내내 야근해야 될 일을 단 몇 초 만에, 물론 뭐 기획과 관여하는 작업이 몇 초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업무량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노고로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AI 역량을 가진다면 슈퍼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전문성도 부족하고 AI 역량도 부족하다. 그러면 사라질 사무직, 그런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우리가 동네 슈퍼로 이용하는 다양한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 아끼려고 무인 편의점도 그렇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당연히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물론 100% AI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업무가 그것에 관여하는 전문성 있는 인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10명 정도가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1명이나 2~3명 정도의 전문성과 AI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10명의 일을 더 잘 해내는 거야. 그러면 7~8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많은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 책 GPT 제너레이션에 다양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서, 사실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분야가 되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매우 훌륭한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는 완전히 거의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코딩, 그냥 AI 인턴이 몇 초 만에 해결을 합니다. PPT 만들려면 그냥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 구현해 달라고 하면 구현해 주고, 물론 모든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코딩 업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데, 영어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일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 채팅만 해도 영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음성 기반의 AI라면 이거는 뭐 정말 영어 회화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GPT를 직접 경험하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GPT 사용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겠죠. AI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그러면 이제 AI가 저렇게 발전하고 있으니 그냥 끝장이다, 뭐 손 놓고 있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사무직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뽑는 인원은 원래 적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육체적 활동이 가미된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산업공상식의 그런 사고에 젖어서 사무직을 좀 높게 보고 약간의 그런 육체적 활동을 병행하는 일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죠. 제가 젊은 시절에는 공무원이 된다,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뭐 공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대는 이제 변해가는 거죠. 다양하게 움직이고 활동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으로 시야를 돌리고 확장해 나가야죠. 그리고 사무직 업무에서 경쟁력을 갖겠다, 그런다면 AI 시대에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AI가 다 알려주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소양을 더욱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GPT는 수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질문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AI는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 능력,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기획까지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목차는 잘 만들지만 어떤 일을 기획 자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잘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놔도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구성 능력, 그리고 AI가 하지 못하는 것, 바로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주장, 그리고 가치 판단,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이 가치를 판단하는 이런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산출된 결과물 잘 편집을 해서 거기에 휴먼 터치, AI가 하지 못하는 것, 감상, 감정, 뭔가 인간적인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휴먼 터치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독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질문력이라든가 기획, 가치 판단, 휴먼 터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도 하시겠지만 아직 이 GPT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로그인하고 아주 손쉬우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